네, 이제 4월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그동안의 헬조선이 걸어온 길을 보면, 그리고 요새 TV, TV 잘 안 보지? 뉴스만 TV 봐도 이거 진짜 매일매일이 만우절같이 어처구니 없는 일들 천지입니다만, 정치인들 하는 행동을 보면 어찌 그렇게 거짓말들을 잘하는지 진짜 아주 신기할 정도죠. 말도 안 되는 사실로도에 이어서 더 이상 밑장 빼기가 안 되니까 천연덕스럽게 말 바꾸기를 하는 꼬라지를 보면 마치 지는 안 그런 것처럼 하는 그런 그짓꼴들을 보면 이것이 헬조선의 미래인가 싶죠. 물론 이런 개지랄을 자꾸 듣고 보고 하다 보면 점점 빠기치게만 되고 슬슬 자괴감이 막 몰려오기 시작합니다만, 이 거짓말, 분명 어렸을 적에는 이렇게 좀 멋한 분들도 순수하고 귀여웠던 시절이 있었을 터인데, 거짓말을 잘 못하는 시절이 있었을 텐데 이렇게 대놓고 개쌉소리를 짓거리는 사람이 되다니, 사람 아니지 참. 이번 시간에는 바로 거짓말을 왜 자꾸 하면 할수록 느는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합시다. 양치기 소년과 조지 워싱턴, 요 두 스토리를 들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양치기 소년이야 늑대가 나타났다는 그런 개구라를 연속으로 써먹었더니 진짜 일이 터졌을 때는 정말 조시대였다 망한 스토리고요. 조지 워싱턴은 아버지가 아끼는 나무를 뱉는데 사실대로 도끼를 든 채 아버지에게 고백을 해서 칭찬을 받았다는 스토리죠. 도끼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이 이야기나 동화책에서는 소년 소녀 등등 어린이가 거짓말을 하는 내용, 그리고 그 후에 벌을 받거나 사실을 고백해서 칭찬을 받는 권선징악의 스토리가 많은데요. 이것만 봐도 옛날부터 어린이 역시 거짓말을 대단히 잘하기 때문으로 예측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잼민이 꼬꼬마들은 유혹 견디기 연구라고 해서 이건 아니지. 잼민이들에게 카드 뒷면의 내용을 맞추면 사탕을 주겠다 하고 연구자가 밖으로 나가버리면 어린이들은 갈등을 하게 되는데요. 나중에 연구자가 들어와서 카드 뒷면에 뭐가 있었냐 물어보고 어린이가 답을 했을 때, 카드 뒷면을 너 몰래 봤니? 이렇게 직접 물어보는 방법으로 연구를 진행을 했는데요. 여기서는 대충 2-3살 어린이는 사실대로 봤다고 대답을 해주지만 4-5살 이후부터는 대부분 거짓말을 하는 걸로 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뇌에서의 기본적인 인지 기능이 가동되기 시작할 때부터 거짓말을 하는 게 가능하다 이런 건데요. 일반적으로는 3세 정도가 넘기 시작하면 뇌가 발달해가면서 점점 인지 기능이 완성되어 가기 시작을 하고요. 그에 따라서 점차 거짓말의 퀄리티가 올라가게 된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터무니없는 소리를 하다가도, 그리고 허점이 숭숭 뚫린 그런 소리를 하다가도 점차 리얼하게 변해가는 거죠. 그러니 이 시기에 거짓말이 대단히 구성이 뛰어나다면, 우리 애가 거짓말을 아주 리얼하게 잘하네 한다면 발달이 상당히 진행된 것으로 볼 수도 있는 것이죠. 물론 그러면서 어른이 되어가는 거지만요. 어린 시절부터 거짓말하는 방법을 알아가는 거야 그렇다 치지만, 그러면 어떤 사람이 거짓말을 잘하는 걸까요? 살다 보면 진짜 구라로 점철되어 있는 사람을 만나기도 하는데, 정신을 차리고 보면 뒤통수가 얼얼한 경험을 같이 하기도 하죠. 이렇게 거짓말을 매우 잘하는, 그리고 거짓말을 미친듯이 뿌려대는 사람을 쌉구라쟁이, 병적인 거짓말쟁이라고 부릅니다. 혹자는 리플리 증후군이 아니냐 이렇게도 얘기를 하지만요. 반복적이고 강박적으로 이 구라가 생겨나는 거죠. 이런 특출난 구라쟁이들하고 사이코패스들, 반사회적 인격장애라 그러죠. 이런 환자들과 일반인 세 종류를 가지고 MRI를 찍어서 비교를 해봤더니 뇌에 신경세포가 밀집되어 있는 회색질의 부피가 이 구라쟁이들은 상대적으로 적게 나타났고요. 뇌의 신경세포를 서로 연결해서 통로 역할을 해주는 부분인 백질의 부피는 많이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물론 그냥 하나의 학설 정도라서 실제로 이 사람들이 그런지는 좀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겠지만, 이것만 봐서도 구라쟁이들은 머가리가 텅텅인데 아가리만 탱탱 뭐가 맞는지 올바른지를 판단하는 신경세포는 부족한 대신에 빨리빨리 처리하고 기억과 생각을 잘 연결하는 능력 자체는 높아서 그럴듯하게 포장하는 그런 능력은 높은 게 아닌가, 실속은 없지만 겉만 번지르르한 그런 건 아닌가 추정해 볼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더욱 뻔뻔하게 보이는 게 아닌가 싶은 거죠. 물론 치매, 알츠하이머와 같이 자기가 뭘 했는지조차 똑바로 기억을 못하는 경우에는 유체이터 화폭같이 거짓말을 실제로 거짓말인 줄 인식도 못한 채로 사실처럼 이야기를 할 수 있기도 하지만요. 예를 들자면 부동산 잡겠다 해놓고 사람을 대신 잡아 조져놓고 자기가 시켜놓고도 모른 척하는 건지 진짜 치매라서 모르는 건지 이런 상황인 거죠. 아무튼 이 거짓말이란 것은 한 번 거짓말을 하기 시작하면 점점 하기가 쉬워지는데, 이것도 또 연구가 하나 있습니다. 동전이 잠긴 통을 보고 금액을 예측하게 한 연구인데요. 80명의 참가자, 여기서는 A라고 부르죠. 이분들에게 약 2만원부터 5만원까지 다양한 금액의 동전을 담고 있는 고해상도의 유리병 사진을 3초 동안 보여준 후에, 옆방의 다른 참가자, 이땐 B라고 하시죠. 같은 사진을 저해상도로 1초 동안 볼 거라고 알려준 거죠. 실험은 참가자가 동전의 양을 짐작해서 이 B분들한테 알려주면 B가 둘을 대표해서 최종 금액을 평가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기본 방식은 이랬는데, 참가자 양측이 금액을 정확하게 평가할수록 더 많은 이득을 보는 거였지만, 연구진들은 이 A 쪽에 장려금을 주는 규칙을 추가를 했어요. 이후 참가자가 평가 금액을 높이거나 낮추는 정도에 따라서 둘 다 이득을 보거나 한쪽은 손해를 볼 때 다른 쪽이 이득을 보는 상황이 만들어졌다고 하죠. 참가자는 장려금을 모르는 걸로 설정됐지만, 사실은 연구진이 실험을 위해서 고용한
배우였던 겁니다. 그렇게 하고 보니까 참가자들한테는 이익이 되지만 고용한 배우에게는 손해가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경우에 점차 평가 금액을 올리는 거짓말이 늘기 시작을 했는데요. 반복을 하면 할수록 계속 그 거짓말의 정도가 커지더란 거죠. 그러면서 동시에 MRI로 뇌의 활성 부분을 확인했는데 감정과 공포를 처리하는 편도체라는 부분의 활성도가 거짓말을 할 때는 올라갔는데 반복을 하면 할수록 줄어들었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 편도체가 거짓말을 중단시키는 브레이크 같은 활동을 하는 게 아닌가, 그리고 반복적으로 야부리를 털수록 이게 또 무뎌지는 게 아닌가 추정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게 또 기억을 담당하는 해마랑 바로 옆에 있는 그런 기관이다 보니까 기억 왜곡에도 연관이 있는 게 아닌가, 거짓말을 너무 하다 보니까 기억 자체가 왜곡되는 거 아닌가 추정할 수도 있는 거죠. 뭐 아무튼 일상생활에서 거짓말은 사는데 서로 불편함 없이 윤활제처럼 작용해서 대인관계에 원활함을 주는 그런 좋은 면도 있긴 있지만, 지금처럼 너무 좀 개짓거리 같이 구는 게 자꾸 눈에 밟히는 건, 그리고 그게 너무 짜증나는 건 요새 같은 시기에는 어쩔 수 없는 거 봅니다. 요약하자면 거짓말은 꼬맹이 때는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발달의 정도로 알 수 있는 것이기도 하지만, 뉴스에서 개짓거리 하는 애들은 머가리가 텅텅 비고 아가리만 탱탱한 그런 애들이 아닌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이번 시간은 끝!